안녕하세요. 이걸 떴어요. 안녕하십니까. 청양경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고영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일부러 오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 둘 셋 책. 전 못 뺐습니다. 제가 근데 1년을 하려면 알만하면 끝날까? 아니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야구 이사 고은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순서를 일단 들어가기 전에요. 의장님 인사를 일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임 이사 저희들이 그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새로 하신 분들 좀 소개를 드린 다음 바로 총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 이장님 조성현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게 조성윤입니다. 지금 저하고 또 이지훈 대표하고 지금 둘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의장 일은 제가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작년 총회 때는 못 뵀던 분들도 여러 분 계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년 2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훨씬 더 많은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80년대나 90년대 전반에 주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몇 명의 실무자만 열심히 활동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옆에서 응원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들 모습 사학과에서 출간하시면서 후배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황석규 선생님께서 제 이사로 이주됐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제휴위원회에서 차장을 맡고 있고 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는 상당히 정의원 236명 가운데 정조수 118명을 채워서 참여 59, 위임 59로 정조수 118명을 채워가지고 총회가 성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님 기회에서는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2003년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치라고 그랬죠. 네, 순서에 따라 전문가가 사실은 심도 있게 강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비전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먼저서 그런 강사를 잘 못하고 비전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강사가 나오셔서 2002년도 가장 궁극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 연대 사업 분야다. 특히 화순환 대책위 활동과 한라병원 파업 사태에 대한 연대 활동은 지역 내 민생 현안에 개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활동 조직 내 활발한 토론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고유 사업과의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1년 오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의 효율적인 측면이 다소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각 부서별 업무 일지, 문서 정의 등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소통 부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예리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회계 내용 감사 보고를 다 들으셨고요. 일단 이제부터는 개정해야 될 안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8월에 그 기존의 그 제주 범도민회에서 참여환경연대 사단법인으로 재창립하면서 정관을 저희들이 그 등기 지금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정관대로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나서 이번 기회에 그 개정을 저희들이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그 정관상에서 임원이라고 했을 때 공동대표와 이사, 감사 이것을 저희들이 임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합치면 숫자가 지금 한 18명 됩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이 임원 선출과 관련된 자격을 보시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제3장 임원의 자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문하고 어느 부분요? 제 11조 부분에 있어서 정의원 10분의 1세 추천이나 이사회 3분의 1일 때 이게 이사회인지 이사인지 좀 확실하게 구분 좀 해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분에서 수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사회 구성원보다 이사회는 어떤 이사회 의결 자체가 2분의 1 이상 되면 의사가 의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사회로 하고 그다음 그 정의원 부분에서 10분의 1은 만약에 우리 정의원이 300명 되면은 3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 20명 이상 정도를 좀 아예 정하고 그다음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이사회 이렇게 좀 그렇게 수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장님 정리가 되십니까? 예. 그 언론 공동사업을 한 바 있고요. 50대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 유권자 1천인 선언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고 특히 행정 투명성 확보 4대 실천과제 도민과의 약속해가지고 도지사 후보와 지금 당선된 도의회 의원 7명으로부터 그 직접 사인을 받아서 약속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로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째, 올해부터는 3년째로 접어드는데 2년째 한라산 자연해설 탐방 프로그램 운영 사업. 이거는 한라산 관음사 코스에서 자연 해설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일반인들 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 해설을 하는 사업을 연중 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4년째 어린이 오름학교를 작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개최를 했고요. 처음으로 에코가이드 아카데미, 아까 감사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생태문화관광 해설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추진을 한 바 있고 올해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은 저희 부설기관으로 제주 자활후경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 아까 사회를 보신 고은태 기사님이 지금 제주시 자활후경기관 기관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을 위한 또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업들을 꾸준히 해오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재작년 사단법인 참여환경연대 창립하면서 회원 사업을 가장 우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어떤 프로그램을 몇 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원의 날 행사, 그다음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그런 모임을 저희들이 개최해오고 있고요. 각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역사 모임, 오름사랑 모임, 환경사제 모임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원 모임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의 협력회의를 통해서 회원 모임 간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회원 토론 모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한 달에 한 번 제주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회원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모여서 회원들끼리 토론하는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달에 한 번 저희들 참새상 만드는 사람들 발간하고 있고 회원 소식지 매월 첫째 주에 배달이 될 겁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사업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연대 사업이 어느 때보다 많은 해였습니다. 아시겠지만 한라병원 파업과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12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간사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화순항 해군기지 이지훈입니다. 저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데요. 우리 새해 인사를 못 나눈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좀 인사 좀 나누시죠. 네.
원래 사업계획은 그 페이지 45쪽부터 잡아 있는 좀 매년 하는 사업계획입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좀 집중해야 될 사업과 일상 사업과 이런 부분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능하면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업이 도대체 뭐냐, 그걸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이 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물론 사무처 자체에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지난 1월 27일 날 원래 처음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니고요. 사실은 27일 날 이사회에서만 논의한 게 아니라 작년 12월 이사회 때부터 내년 사회 기준 사업 분야 5개와 오직 분야 5개를 나누는데요. 맨 처음 사업 분야 중에 특이하게 저희들이 맨 처음 올린 것이 자원활동 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저희들이 설정을 했는데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참여연대나 경연서울의 중앙조직이라는 데는 굉장히 많은 활동가들이 수십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는 지역에 하기 힘들다. 우리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따라서 실무자들이 저희들이 한정이 되고 우리 지금 환경국 조직 분야의 5대 기조 중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무처 저희들 5명이 박봉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회계나 재정 조직을 전담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하겠다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면 또 재정은 더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자치단체에 지원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한 분만 빼놓고 전부 결혼했어요. 지금 생활을 꾸려나가는데 최저 생계비라도 보장해줘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아까 오병일 의원도 질문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이사들을 설정하면서 책임이사제 도입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게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모든 연대 사업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분야별로 주력 사업에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올해가 세계 무리해입니다. 근데 행정이든 사실 언론이든 여기 언론계에 계신 회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주도 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도민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 문제에 대한 개발 문제와 연동시켜 가지고 세계 무리의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로가 아까 말씀드린 수당목장이든 여러 가지 지역 제동목장에서 또 골프장을 만든다고 그러고요.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별 허가에 의한 각종 개발 사업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세 번째 환경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꿀을 땅 한 평 아니면 10평 사기 운동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한 200억 되는 돈을 우리가 모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지금 이 상태로 나가다가 제주도의 중요한 중산간지나 곧자월지는 이게 다 팔려나가게 돼 있어요. 이미 더 팔려나갔고요. 사유지만 팔려나간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도 팔아넘기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의 방안 이를 위해서 제주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주도 내에 있는 환경 관련 전문가라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위치하고 지금 수당목장과 관련해서 좀 이경재 교수님이 내려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우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거고요. 원래는 가능하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을 실제 조사하면서 발표하는 발로 뛰는 환경 감시 활동을 벌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 초에 발표된 도의 공식 발표입니다. 수정관리사업소에서 발표된 내용이 2년 전에 이미 제주도 지하수의 적정 개발량이 83%를 초과했다. 올해 초에 93%를 초과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게 골프장 7개 정도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93%를 초과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하수 용량에 따른 개발 허가라든가 개발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색도 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제 지역 상황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랑 뜻이 맞는 학자들이든 지방의 의원들이든 시민단체가 모아서 지방문권 국민운동 제지법을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늘어져서 구조에서 참여하고 있는 자원활동가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대회를 도내든 아니면 좀 더 크게는 전국적인 자원활동가들을 어떤 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요. 뭐 예산 분석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의 당시 협력사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제기하는 기타 사항은 두 가지로 하나의 건의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한 책임 이사제를 한번 저는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보니까 우리 상근자도 지금 한 명 모집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책임 이사제를 도입하면은 그 부분은 좀 재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기획이든 모든 것이 실무자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이사제를 도입해서 실무자가 어떤 이사회에 안건을 올릴 때도 어떤 조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로 하면 이사가 어쩌면 의결 기관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사회 자체가 좀 집행기구 쪽으로 좀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 세출을 해서 예산하고 결산을 짜는데 우리가 좀 보기 쉽게끔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작년도 예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작년도 예비비가 어디에 얼마큼 많이 사용했는지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세입 예산에서 전부 다 증감률로 표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예산안이 얼마 예산안인데 얼마 들었다, 그리고 예비비가 어느 부분에 들었다는 걸 한번 볼 수 있어야만이 이렇게 증감률을 표시 안 하고 현상 유지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이제 기타 사항 토의까지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추운데 뭔가 조금이라도 저희요, 저번에도 일일 차집에도 그걸 느꼈는데 할 때마다 상근 실무자들을 소개를 꼭 하세요. 수고하는 사람들을. 왜 대표 이런 사람만 얼굴 나누고 그게 좀 이상해. 수고하는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해서. 자, 그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상근 실무자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저희 임원진들 되시는 분들은 전부 앞으로 오셔서 같이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상근자 소개부터. 그럼 여기 실무자분들, 상근자분들 먼저 나와주십시오. 문영포 팀장님.